캔디 가족을 다른 닭장으로 이사시킨 뒤 관우를 이곳으로 옮겼다. 오늘은 꽁 새끼들의 부화의 정일에 하루 전날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병아리가 태어나는 모습을 많이 봤지만 꽁 새끼가 태어나는 모습을 보는 건 처음이기 때문에 많이 긴장된다. 게다가 꽤 익숙한 캔디가 아니라 나와 친하지 않은 관우가 알을 품는 모습을 보니 더욱더 조심스러워진다.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관우가 돌발 행동을 하며 알을 버리고 도망가면 안 되기 때문이다. 어찌 보면 지금 이 순간은 농장의 꽁 복원 프로젝트를 꿈꾸는 나의 계획이 실현되는 아주 역사적인 순간이다. 나의 유년기 시절 농장의 털을 잡고 살았던 그 많던 꽁들은 모두 사라지고 지금은 단 한 마리도 없는 상태가 되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옛말과 달리 요즘은 너무나도 빠르게 세상이 변하고 있다. 내가 어렸을 때는 상상도 못할 만큼 세상의 과학 문명은 발전했지만 그 모든 것은 인간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생태계를 파괴한 대가인 것 같아 안타깝다. 지금 지구는 복주한 열차처럼 더 이상 제어가 되지 않는 극한으로 치닫고 있지만 내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건 나무를 심고 야생동물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일뿐이다. 봉이의 상태가 더 악화되어 이제 구석에 바짝 엎드린 채 꼼짝을 하지 않고 있다. 녀석들이 잘 지낼 줄 알았지만 다니의 괴롭힘 때문에 봉이가 더 이상 견디기 힘들어하는 것 같다. 사실 냉정하게 판단해서 다니의 괴롭힘보다 봉이의 소심한 성격에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본다. 닭뿐만 아니라 거위나 오리 같은 동물들에게도 위계질서라는 게 있는데 강한 자가 약한 자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이런 문제는 며칠만 버텨내면 서로 간의 순위가 정해지고 그 다음부터는 큰 문제 없이 생활이 가능해진다. 문제는 이런 분위기를 봉이가 견뎌내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두 가지밖에 없다. 그중 한 가지는 봉이를 관우와 함께 지내게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조회를 풀어주고 다시 검정색 암탉과 지내게 하는 것이다. 첫 번째의 경우 태어난 어린 꽁 새끼들을 돌보느라 관우가 봉이를 괴롭히지 못할 거라는 장점이 있고 두 번째의 경우 조이가 치료를 못 끝내고 나가야 하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심사숙고한 뒤 나는 두 번째 안으로 결정했다. 첫 번째 안은 봉이가 태어난 꽁 새끼들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그래서 우선 조이를 닭장에서 나오게 했다. 그리고 봉이를 검정색 암탉이 있는 바로 옆에 닭장으로 옮겨야 한다. 무농약으로 재배한 살구가 아주 탐스럽게 잘 익어가고 있다. 찐딧물에 천적인 무당벌레가 전혀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 나는 올해 제대로 된 살구를 맛보지 못할 줄 알았다. 하지만 다른 과일에 비해 수확 시기가 상대적으로 빠른 살구의 경우 찐딧물의 피해보다 나무의 성장이 빠르기에 다행히 피해가 적은 것 같다. 게다가 올해는 적절한 시기에 비가 잘 내려주어서 과일의 크기도 적당하게 잘 커졌다. 전체 살구 중 대략 10% 정도는 이렇게 진딧물에 피해를 입어 색깔이 시커멓게 변색된 불량품들도 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닭이나 거위들이 먹으면 되기 때문에 속상해할 필요가 없다. 나는 무농약으로 재배한 건강한 살구를 먹어서 좋고 동물들도 비록 생긴 건 이상하지만 무농약 살구를 먹어서 좋은 것이다. 그나마 올해 살구 농사는 그런대로 성공적이지만 복숭아 농사를 망친 것 같아 걱정이다. 과일 나무를 키워보니 찐딧물은 다른 나무들보다 복숭아 나무를 유난히 좋아한다. 곤충들의 생태계에서 찐딧물은 먹이사슬 가장 아래에 있는 녀석들인데 녀석들의 숫자가 증가하면 자연히 무당벌레도 나타날 줄 알았다. 하지만 아직까지 단 한 마리의 무당벌레를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된 이유는 아무래도 주변에 있는 농가에서 수십 년째 살포한 살충제로 인해 대부분의 무당벌레들이 사라졌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무당벌레와 잠자리들이 우리 농장에서 털을 잡고 살 때까지 무농약 농법을 포기하지 않을 생각이다. 앞으로 그렇게 되기까지 몇 년의 시간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복숭아를 못 먹게 되더라도 반드시 생태계를 복원시킬 생각이다. 그 다음날 봉이는 새로 옮긴 닭장에서 검정색 암탉과 함께 지내게 되었다. 결국 돌고 돌아 원위치가 된 것이다. 달라진 게 있다면 검정색 암탉이 그동안 조이의 행동을 배워서 봉이에게 대장짓을 한다는 것이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나쁜 짓은 빨리 배우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그래도 천성이 착한 검정색 암탉은 조이처럼 집요하게 괴롭히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지나면 둘 사이는 원만해질 것이라 예상한다. 오늘도 나는 동쪽에 있는 우물에 왔다. 사실 요즘 통발을 확인하는 게 하루 일과가 되었다. 이번에는 미꾸라지 2마리가 잡혔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우물 안에는 예전에 그 많던 붕어가 사라지고 이제 미꾸라지와 개구리가 많아졌다. 농장의 생태계 복원 프로젝트에 개구리도 포함되어 있기에 미꾸라지보다 올챙이가 잡히길 바라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다. 양꽃도 키우고 개구리와 잠자리를 복원시키기 위해 만든 고무통에 물을 받아 놓은 지 이제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통 안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장구벌레들이 자라고 있고 그 장구벌레들을 먹이로 하는 다른 곤충들도 생겨나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가장 싫어하는 진딧물과 장구벌레는 먹이사슬 가장 아래에 있는 생명체로 생태계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이다. 그런데 꼬리가 긴 구더기 같이 생긴 녀석이 쉴 새 없이 돌아다니며 장구벌레를 먹어치우고 있다. 비록 조그마한 통이지만 이곳에서만큼은 자연의 생태계가 복원되고 있는 것 같다. 자연의 생태계를 인간이 복원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놔두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오늘은 꽁 새끼들이 부화하기로 한 예정이라서 하루가 더 지난 날이다. 과연 11개의 알 중에서 몇 마리의 꽁 새끼들이 태어났는지 궁금하지만 아직 부화가 완료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확인해본다. 자세한 것은 알 수 없지만 현재 한두 마리의 꽁 새끼들이 부화를 한 것 같다. 코란을 처음 해보는 관우가 잘 해낼 수 있을까 걱정했지만 초보자답지 않게 잘하고 있는 것 같다. 가급적 많은 꽁들이 태어나 나중에 농장에서 계속 살았으면 좋겠다.